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12번째 우승을 위한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남은 한 달여 동안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 방지 등 포스트 시즌 구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고 기아 팬들에겐 잊을 수 없는 한가위 선물이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짓고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열린 SSG와의 인천 원정 경기에서 우승을 결정짓는다는 부담 탓인지 세 차례 말루기회 등 기회 때마다 적시다가 터지지 않아서 결국 0대2로 졌습니다. 그러나 2위 팀 삼성이 두산의 덜미를 잡히면서 하나 남아있던 매직 넘버를 지우며 정규 시즌 우승에 마지막 단추를 끼웠습니다. 83승 2무 52패, 2위 삼성의 8경기 차 압도적인 우승입니다. 감독 취임 첫해 우승을 일궈낸 이범호 감독은 오늘 눈뜬 시간이 오전 9시 17분이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시즌 내내 열성적으로 응원해준 팬들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팬분들하고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저와 함께 모든 코칭 스태프 팬분들하고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모든 게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개막 초 4연승으로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던 기아 타이거즈는 6월 한때 LG의 선두 자리를 내줬지만 팀 타율 3할이 넘는 막강한 타선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야구를 펼치며 시즌 내내 선두 자리를 지켰고 7경기를 남겨놓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1등 정신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선수들이라고 하고 싶지만 유독 올해 도영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영이에게 정말 고맙고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특히 1위 자리가 위협받을 때 2위 팀만 만나면 강한 집중력으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호랑이 꼬리잡기 저주란 신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게 된 기아는 남은 시즌 기간 주축 선수들의 휴식과 부상 방지 등 컨디션 조절을 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고 시즌 내내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수비력 보강을 위한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11번 시즌에서 모두 우승을 거머쥔 호랑이들은 단기전에서 최강전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정규 시즌 우승 확정을 그래서 12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염원하는 기아 팬들에겐 추석날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추석인 오늘 귀경 행렬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붐볐던 고속도로는 밤이 되면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광주를 출발하면 서울까지 5시간 30분, 대전까지는 평소 수준인 2시간이 걸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가장 혼잡할 걸로 예상되는 정오 기준으로도 광주에서 서울로 5시간이면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복령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남에서 주로 먹던 떡 가운데 하나인데요. 진도에서 이 복령떡을 60년 가까이 만들면서 명인의 반열에 오르고 한평생 떡 만들기에 열중해온 김영숙 명인을 만나봤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년 전 대전에서 진도로 시집온 김영숙 씨. 풍습도 환경도 달라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시댁에서 배운 복령떡이 김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정성스레 떡을 대접하다 보니 30년 만에 지금의 회사까지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음식 만드는 것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제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음식을 잘 이쁘게 담는 법이나 맛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죽은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버섯인 복령과 맵쌀, 벌꿀을 가지고 단아한 모양의 떡을 만들어 대한민국 식품명인 53호에 오른 김영숙 씨. 남다른 정성과 재주를 인정받아 남도 음식 명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도 특산품인 구기자와 울금 등의 재료로 두텁떡과 구름떡, 찹쌀떡 등 새로운 시도를 해내기도 했습니다. 한평생 떡을 만들어 온 기술을 활용해 굳지 않는 떡 제조법을 고안해내면서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떡을 생쌀을 빻아서 반죽을 해갖고 만들어서 찐 것이 송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하죠.
떡을 다 쪄갖고 기계에다 넣어서 손으로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시집와 두 번째 고향이 된 남도의 음식 문화를 이어온 김영숙 명인. 후배 양성과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기 위해 오늘도 떡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제가 명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지난 세월들이 좀 서럽기도 해요.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지역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는 광주 MBC 연속보도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지역 소멸의 대책을 짚어봅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극복할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광주와 전남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은 매년 만여 명에 이릅니다. 떠나는 청년들은 하나같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는 301만 개로 전체의 49.1%에 달합니다. 이른바 천안 분계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수도권에만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청년들이 좋아하는 산업군 자체도 주로 어디 몰려 있느냐, 엔터 산업이라든가 IT 산업들이 또한 서울을 비롯한 판교 이런 데 또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 유출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데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대기업 유치에 목을 매기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키워 임금과 국무 여건 등을 수도권에 버금갈 정도로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육성 방식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재를 어떻게 연결성을 높여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출산부터 일자리, 의료, 교통, 주거 문제까지 지역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는 전라도 말로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정책, 국가 소멸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좀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5분쯤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역 삼거리를 달리던 차량이 가로등과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에는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원덕터널 인근에서 두 건의 연쇄 추돌 사고로 차량 7대가 부딪혀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에도 나주시 무안 광주고속도로 노안터널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 일대 교통이 한때 막혔습니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외출한 7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이 복부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